짙은 의혹이 세상에 알려진 건 지난 3월 궁금한 이야기와의 방송을 통해서였습니다. 저한테 도움막 요청한 거는 17년부터 같아요. 내가 서울에 있는데 급하게 내려와 달라. 무슨 일이냐 했는데 세무서 있잖아요. 세무서 로비에 앉아 있으려 나보고. 나를 그러시면서 이분이 지금 담당 세무사인데 지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연기를 시킨 사람은 누구예요? 이제 가족이죠. 제 누님이니까. 평범한 사업가인 자신에게 세무사인 척 연기를 부탁한 이가 친누나 박 씨라는 겁니다. 그녀의 이상한 부탁은 그 뒤로도 이어졌습니다. 어디 전화 한 통만 해주라. 마음속으로 나는 공무원이다 10번 전화해서. 일단 너가 전화해서 법무사령해. 빨리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교수는 대체 박 씨는 왜 민철 씨에게 이런 수상한 전화를 했을까? 재산이 많거든 거기. 저 집이 원래는 손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여자가 거래를 하기 시작을 해서 와서 누나 박 씨가 지역에서 소문난 부자인 최 씨 부부의 자산 관리인을 자처하며 땅을 가로채고 있는 것 같다는 민철 씨. 오늘 9억에서 10억 사이 나와요. 건물이 100달이거든요. 17억 되죠. 실제로 노 부부의 부동산이 거래되고 있었는데요. 우린 최 씨 부부를 만나 그간의 사정을 들어봤습니다.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나왔어요. 명의가 왜 변경된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저녁 먹지는 좀 맞다 그냥 지가 하겠다고 막 하면서 그래도 저지도 알고 설마 하고 나고 그렇게 설마 할까. 박 씨의 정체에 대해 노 부부가 반신반의하던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응. 응? 거기서 그거 바꿔줘 가요. 누구? 여자 바꿔줘보라고. 여자? 여자? 제작진의 방문을 어떻게 알았는지 할머니의 입단속을 시킨 박 씨. 어디서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신 거야 지금? CCTV 다 왔어요? 몰라 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보세요? 경비한 거 그때 났어. 나가. 돈 대신 땅을 받은 거라는 박 씨의 말을 그대로 전해준 노 부부는 이날 이후 행방이 묘연해졌는데요. 사실 박 씨는 동생 민철 씨에게 섬뜩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사업을 하니까 돈이 필요해서 좀 힘들다는 얘기는 내가 했어요. 방법 한 가지 있다 하는 게. 방법이 하나요. 할머니를 죽여주라. 그러면 다 해결된다. 농담 아니고 진짜 당신 만들면 일이 다 해결돼. 때문에 우린 오랫동안 노 부부의 안전을 확인하려 했는데요. 계세요, 할머니. 친척과 함께 집을 찾아간 것도 여러 번이었지만 할아버지 이수가 할머니. 끝내 두 사람을 마주할 순 없었습니다. 그렇게 8개월이 흐른 지난달 29일 뜻밖의 연락이 왔는데요. 여보세요? 어디과 일찍과? 날 만나도 돼 수가? 전화를 한 사람은 우리가 찾던 할머니였습니다. 내가 처음 산봤어 이거. 세금 많이 나온다 무슨 나온다 하면 자기를 왜 이전을 해줘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절세의 방안을 알려주겠다며 자신의 명의로 잠시 이전을 해둘 것을 요구했다는 박 씨. 그런데 얼마 뒤 땅이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되십니까? 땅이 하나가 넘어가갖고 돌려줄 걸로 해야 돼. 했잖아. 뭐가 경매 나오는 거니까 경매 찍어가지고 취득한 거 사장. 지난 5월부터 비슷한 방식으로 경매에 넘어가거나 압류당한 노부부의 땅은 약 15,540제곱미터. 석연치 않은 흔적은 노부부의 은행 거래 내역에도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대출받으면서 또 스펙 끄는 거예요. 박 씨의 말을 듣고 노부부가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답니다. 그중 8억 5천만 원이 송금된 것은 박 씨의 계좌였는데요. 이들은 왜 방송이 나간 뒤에도 박 씨를 믿었을까? 우린 노부부의 가족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원장님이 저거 짜집게 한 거라고. 요즘에 딥러닝 뭐 목소리 변조해가지고 막 만드는 거 있잖아요. AI 같이 다 스토리를 짜가지고 만든 거다 이런 식으로 막 설명을 했었어요 그때. 뿐만 아닙니다. 그 어머니는 태생관을 그러니까 사회행위 형사 처벌을 받는 것밖에 안 돼. 그 얘기를 해야 돼 사람은. 그 말도 더 연습을 해야 돼. 그 우리가 이렇게 모여 얘기한 것도 누구한테 얘기하면 진짜 안 돼요. 최 씨 부부가 절세를 위한 편법에 동의한 게 문제될 수 있다며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는 박 씨는 직접 대본을 써주기도 했다는데요. 아무래도 박 씨가 자신들을 속인 것 같다는 최 씨의 아들이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저번에 그 확인해준다는 거 어떻게 되신 거예요? 압류된 것들. 네? 먼저 방송사에 항의를 해야 대화를 하겠다며 전화를 끊는 박 씨. 이제 굶어 죽을 정도라 진짜 솔직히 어쩌나요? 맨날 전화하면 이거야.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이분이 모든 집안의 대소사를 다 흔들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엔 그저 최 씨 부부 건물의 세입자였다는 박 씨. 이들의 관계가 달라진 건 2년 전이었다고 합니다. 아들만 3형제고 첫째 형은 이제 2022년에 돌아가셨고요. 그 세입자 살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집안 사정도 알게 되고 하면서 그 이혼한 며느리니까 이 재산을 다 가져갈 수가 있다. 어머니네 집이고 아버지네 집이고 갖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니 묵투성 걸면 쓸 수밖에 없는 거.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노부부의 첫째 아들이 갑작스레 숨진 뒤 첫째 며느리로부터 재산을 지켜주겠다고 나섰다는 박 씨. 학원 원장님이고 뭐 부모님도 다 교육자 집안이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자기 남편이 검사라고 하더라고요. 오빠는 판사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변호사가 우리 남편 신랑 후배니까 정말 내가 얼마나 어렵게 부탁해서 이 사람들을 한평생 일궈온 거고 그래서 이 재산만을 지켜야 된다. 세금 내는 것도 그치 다 안 내도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으니까 그건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다 해준 거예요. 하지만 지난 방송에서 우린 검찰, 법원 수사관인 것처럼 이야기를 압박을 해달라라고 그 A4 용지 한 장을 줬습니다. 그걸로 해가지고 하나만 해주면 된다라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녀가 공무원 행세를 부탁했다는 이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후 궁금한 이야기와의 앞으로 연락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첫째 며느리 선정 씨였습니다. 제가 방송을 봤어요. 큰 며느리가 재산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고. 근데 제가 그 집의 재산을 왜 빼돌리며 재산 분할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당시 이혼 상태였던 그녀는 재산 분할 권한도 욕심도 없었답니다. 되레 이상한 제안을 한 건 박 씨였다는데요. 전화가 왔어요. 남자친구 검사고 해서 애들 키우고 데려갈 마음이 있으면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전화 통화하면서 끝에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해서 그 돈을 뺏어야 되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흘러가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녀의 최종 목적은 대체 뭘까요? 박 씨의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어디세요? SBS 궁금한 이야기 Y팀인데요. 나도 억울하니까 나와서 얘기를 해보자 했는데 이미 내가 나와서 얘기를 해봐도 거기서는 변명거리밖에 안 될 게 뻔하더라고. 처음에 방송에 나왔을 때 내가 당했잖아요. 저희 방송에서 뭐 사실이 아닌 게 있었나요? 사실이 아니었죠. 왜 내가 뭐 때문에 남의 집을 내가 강제로 뺐겠습니까? 남이 보면 딱 사기가 맞아요. 왜? 한 집 식구를 흔들어 그 모든 그 땅을 다 내 이름으로 해가지고 매매를 했을 때 솔직히 저한테 제가 드릴 말씀 내가 편지나 뭐 이런 거 한 건 없고 공교롭게 시기가 맞았을 뿐 자신은 정당하게 매매를 했다는 박 씨. 현재 그녀에게 넘어간 최 씨 가족의 자산은 71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 많은 돈은 어디에 있을까? 제보자이자 박 씨의 친동생인 민철 씨는 짚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벤 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명품이에요.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자기 건물 자기 땅에서 막 자랑하면서 그 투어를 해요. 만 하더라도 그 딸이 그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냐 말이에요. 예전엔 본 적 없던 고가의 수입차에 명품 옷을 입고 다닌다는 그녀는 최근 딸에게 가게를 차려주기도 했답니다. 한편 살던 집마저 박 씨 명의로 넘어간 노부부는 친척들 집을 전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는 집터도 난 이젠 넌 턱 터놓고 아무것도 없으면 되겠네. 아니 겁날 수가 있어 이게. 그런데 시골은
신고해 주셔가지고 무슨 신고를요? 우리가 이곳에 왔단 걸 알아챈 누군가가 경찰을 불렀습니다. 세컨드에 법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그 재산 관계가 이쪽의 소유권이 정확하게 무관심이 있느냐. 시골 집안은 끼지 마세요. 노 부부는 그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대체 이 상황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우리는 무슨 몇 만큼 삽니까? 일도 못하고 그냥 우리 어떤 걸 어떤 삽니까 우리. 나 진짜 못 살게. 결국 지난 3일 최 씨 가족들은 사기 혐의로 박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노 부부를 속여 자산을 가로챈 게 사실이라면 박 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노부부의 재산을 관리해준다라거나 아니면 뭐 절세를 해준다라거나 뭐 여러 명목으로 인해서 그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목적 자체가 보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기 범행으로 인해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이 이상이 된다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박 씨의 진심을, 사건의 진실을 알 것 같다는 최 씨 부부. 이들이 절망하는 건 그저 사라진 돈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10년을 가족이라 믿었던 한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상처. 그것이 지금 노 부부를 더욱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